학생이 읽어보세요. 읽어봐. 중학생들을 위한 코인 투자 1. 비트코인, 이더리움입니다. 학생 1위 이더리움 좀 있죠? 네. 아우. 많이 올라서 한 벌써 50%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는 사람. 학생 2 비트코인이 뭐죠? 학생 1 비트코인이 뭐죠? 가상의 코인. 그렇죠. 일단 그 제가 몇 번 한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건 2008년도 정도에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뭐 사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하는데 진짜 이름인지 뭐 가짜 이름인지 모르겠고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여러분 집을 만약 1억짜리 집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집을 살 거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여러분한테? 학생이 실제로 안 빌려준다고요? 빌려줘요. 그럼 1억짜리 집인데 은행에서 얼마를 빌려줄 것 같아요? 1억짜리 집을 여러분 사는 7천? 학생 2는 8천? 이게 집마다 좀 다른데 은행에서는 경기가 아무리 어렵고 뭐 힘들더라도 최소한의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하겠죠. 보통 5천만 원 정도를 빌려줘요. 50% 정도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집은 5천만 원 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나한테 돈을 빌려간 학생 2가 이자를 안 갚으면은 이 집을 그냥 뺏어버리면 돼. 5천만 원 되겠지 하고 50% 빌려주는 겁니다. 담보를 잡는다고 담보를. 네. 이게 일반적인데 미국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0년대 초에 돈을 엄청 풀었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1억짜리 집인데 9천만 원 혹은 1억까지 돈을 빌려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다 빌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리고 집을 막 사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 집값은 내 1억 주고 산 게 계속 올라서 2억, 3억이 5억이 됐다 칩시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기존 집을 샀던 사람 부자. 나머지 사람들도 나도 사야 되니까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계속 누구나 다 살려고 달려드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 은행도 계속 돈을 빌려주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자를 계속 받을 거 아닙니까? 빌려준 거. 은행도 좋고 집을 사는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 동안? 5년 동안 대략.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억짜리 집이 20억이 되고 30억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은 계속 빌려요. 20억, 30억씩 다. 그럼 모두 행복하고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No. 왜 노죠? 물가가 오른다고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죠. 대단합니다. 보너스 연습 좀 드릴게요. 학생 1. 왜 노죠? 아니 집값도 오르고 은행도 돈 벌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근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자, 좀 어렵죠? 어려운 얘기 맞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첫 번째. 이렇게 되면은 돈이 막 풀려버리면은 학생 2가 얘기했듯이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1억짜리 집이 20억이 되면은 20배 비싸진 거잖아요. 그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이게?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물론 돈의 가치는 매년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3%에서 5% 정도. 그리고 그만큼 은행에서 이자를 줘요. 내가 은행에 저금하잖아요. 이자를 나한테 주잖아. 은행이 나한테 저금하면 그만큼 돈의 가치 대략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 순리인데 인플레이션인데 집값이 너무 오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아니 이거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집이 이렇게 오르고 은행에 다 대출을 해주지?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대폭락이야. 사회가 완전 무너지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너도 나도 집을 팔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20억짜리 집이 10억이도 안 팔릴 거로 5억이도 안 팔리고 나중에 1억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은행은 1억 더 떨어지면은 빌려준 돈을 다시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은행이 파산되는 겁니다. 은행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마이클 버린가? 어쨌든 숏을 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투자하는 사람인데 은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숏, 이 주식이나 모두 주가, 이 은행의 주가라든지 지금 주식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떨어진다고 베팅을 한 겁니다. 떨어진다는 돈을 전 재산 다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떨어져 베팅하고 6개월, 1년 후에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 사람은 곱하기 20배, 30배로 베팅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한 10억 투자했으면은 5천억 정도 돈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유명해, 이 사람이. 영화도 있어요, 이 사람 영화. 네. 마진콜인가? 그 영화도 있습니다. 그 영화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거품이죠. 버블이 일어나서 집이 1억짜리 집이 20억, 30억이 되고 돈 장난한 거죠. 그리고 은행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빌려주고 그러다 결국 대폭락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은행이 파산되니까 은행과 상관없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 전기 회사, 토목 회사 모조리 다 주가가 폭락해버려요. 사실 그 당시에는 주식 가격도 같이 많이 올랐거든요. 은행만큼은 아니지만 따서 그 버블이죠. 경제 버블.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많이 계속 주식을 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식 가치가 이 정도 되는 게 적당한데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다 주식을 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밸류가 된 거예요. 주식 가치가. 이만큼 갭이 있는 거죠. 이만큼 떨어지면 정상인데 또 떨어지면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군중심리가 있어서 이만큼 떨어진 게 아니고 훨씬 더 떨어져 버려요. 폭락, 주가 대폭락. 은행 파산, 증권사 파산, 헤지펀드 파산, 다 파산. 옛날 우리 IMF처럼 파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2008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사카모토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든 거예요. 지금 미국의 경제 체제는 미국 돈 달러를 누가 만든지 아세요? 미국 달러 돈은 어디서 나오죠? 당연히 미국에서 나오죠. 미국에서 누가 만들까요? 그거를 달러를? 정부 만든 정부의 어느 기관? 정부 맞아요. 미국 정부가 만든 정부 어느 기관? 네? 의회? 의회? 땡. 페드라고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은행이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미국 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JP모건이랑 일부 사기업, 우리나라 삼성, LG, 현대에서 이 은행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삼성, LG, 현대에서 돈을 많이 풀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기업에서.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카모토가 얘기한 거죠. 아니 미국이란 돈이 되게 중요하고 전 세계 기축통화, 중심이 되는 통화인데 왜 사기업들이 이거를 돈을 풀고 자시고 하냐 이거죠.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하는 것도 의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사기다 이거죠. 그래서 그따 얘기한 거예요. 아 미국도 못 믿겠는데 달러 사기인데 이거? 왜냐면 왜 사기냐면은 보통 하루하루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월급을 받아요.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죠. 근데 나는 월급은 거의 안 오르는데 돈을 막 풀어버리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받는 실제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나는 200만 원 받고 지금 먹고 살 수 있는데 10년 뒤에 못 사는 거예요. 왜? 월급은 안 올랐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사과 하나, 바나나 한 송이 살 거를 바나나 한 개도 못 산다 이거지. 10년 뒤에. 근데 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집도 만약에 빌딩이나 집이 있으면은 같이 집이 가격이 올라간 주식이 있으면 같이 올라가니까 그나마 상하가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거죠. 지금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기다 이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경제 코인을 만들겠다. 이게 기축통화다. 2100만 개. 누구나 다 컴퓨터로 채굴할 수 있고 다만 시간이 갈수록 채굴하는 양이 줄어든다. 그 대신 2100만 개에서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쪼갤 수 있어요. 한 개가 아니고 0.00001개도 유통이 됩니다. 이거를 통화로 하겠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정직하다 이거죠. 미국은 지금 2100만 개가 아니고 옛날 2100만 개였는데 계속 3000만 개, 5000만 개, 1억 개 계속 늘리고 있다 이거죠. 이걸.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왔는데 사실 처음에 이게 나와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컴퓨터 좋아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그쪽 관련 사람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재미삼아서 채굴한 거죠. 컴퓨터 집에 놓으니까 한번 채굴해서 한 개, 두 개, 100개씩 채굴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이 당시에 채굴했던 사람이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실제 사용한 게 피자집에 전화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거 설명하고 나 이런 거 한 2만 개 있거든요. 비트코인 2만 개 있으니까 피자 한 판 주세요. 2만 개 줄게요 하고 거래를 처음 한 겁니다. 그 역사적인 첫 거래예요 이게. 비트코인 2만 개를 주고 피자 한 판을 2만 원, 2만 원에 씁시다 2만 원. 산 겁니다. 이때 당시 가치는 뭐 0.01원 정도, 뭐 1원이 됐겠죠. 1원 칩시다. 근데 지금 1원짜리가 6,500만 원이죠. 6천만 원이죠. 10년 사이에. 몇 배 오른 거냐? 1원짜리가 6천만 원. 6천만 배 오른 거네요. 6천만 배. 그 사람들이 그랬죠. 야, 이 사람은 피자 한 판을 몇십 조를 주고, 몇천억을 주고 사 먹은 거라고. 맞는 얘기죠. 이 사람은 또 채굴 했겠지, 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실제로 부자래요. 왜냐면 비트코인 더 채굴해가지고 엄청 부자래요, 지금. 계속 채굴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갖고만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시간이 2, 3년 지났죠. 사람들이 이게 정말 좋은 대안이고 정말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 겁니다. 혁명이다. 새로운 화폐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일부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이 일부 사람들이 러시아기 캐나다인입니다. 러시아 사람이라 캐나다에 사는 비탈린 부텔릭이라는 사람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만듭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좋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코인을 내가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런 뭐 기술력이나 나의 그런 사업성을 인정한 사람은 나한테 비트코인을 좀 기부를 해라. 그 돈으로 내가 코인을 만들겠다 해서 기부를 받아서 이더리움을 만듭니다. 이때 기부 받아서 이더리움 가격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10,000원 했을 것 같아요. 10,000원 주고 만원 주면 하나 줬어. 근데 이 이더리움도 지금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300만 원. 그럼 간단히 300배 올랐죠. 한 7년 사이 300배 올랐어요. 이것도 300배. 그래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NFT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도 잘 모르지만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코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최초로. 기술적으로 좋게. 그래서 이 이더리움 바탕으로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직접 가서 사인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이더리움으로 A, B 있으면은 이더리움 주고서 집무서 받고 그런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돈을 낼 때 그리고 어떠한 뭐 피자를 사 먹을 때 뭘 할 때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질 겁니다. 사실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두 가지 코인 이외에도 한 몇만 개 정도 코인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투자라고 그랬죠. 코인 투자. 여러분이 중학생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요. 미성년자에게 안 되겠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는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사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인생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마실게요.